올여름 무더위 속에서 이사한다고 정신 없었어요. 차에서 내리다가 휴대폰을 잃어버렸고 8시간 후에 제 휴대폰은 액정이 박살난 채 돌아왔죠. 바퀴에 깔렸었나 봐요. 이번에 어떤 인터넷 글에서 소설 이방인의 한 구절이 인용된 걸 보고 입이 근질근질해서 집 정리를 잠시 멈추고 급히 영상을 만들게 되었어요. 권선징악 스토리를 다룬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 씨 부부가 피해자에게는 사과도 하지 않고 특수교사 선생님을 고소해버린 일이 세상에 드러났잖아요.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주호민 씨의 지인이 알베르 까미의 이방인에 나오는 대사를 언급하며 옹호글을 남겼고 웹툰 작가의 부인 한수자 씨가 좋아요를 눌렀다고 해요. 그래서 이건 아니지 싶었어요. 제가 딱히 문학적 소양이 있는 식자는 아니지만 부조리라는 키워드를 세상에 널리 알린 까미 작가를 좋아하는 입장에서요. 도대체 피고는 어머니를 매장한 것으로 기소된 겁니까? 살인을 한 것으로 기소된 겁니까? 이 구절이에요. 편집된 한 대사의 글귀만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건 작가가 의도한 면이 아닐 거예요. 일단 소설 이방인의 주인공 메르소를 말하자면 그는 자기가 사는 사회에서의 이방인이며 지나가는 사람 1 정도의 캐릭터로, 아니 지나가는 사람 8, 9도 될 수 있겠네요. 여튼 현실 사회에서 주목받는 인물도 아니고 부유한 사람도 아니고 특별한 꿈을 품은 야심가도 아닙니다. 거리에 흔해 빠진 이 남자에게 개인적 특성을 부여한다면 해탈한 솔직함입니다. 저는 메르소의 특성에서 일본 사토리 세대를 떠올려요. 사토리는 득도하다, 해탈하다 이런 뜻으로 사토리 세대는 최소한의 욕망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본의 젊은 세대를 일컫는 말입니다. 사토리 세대는 경제 불황이 시작되던 시기에 출생했기 때문에 경제 호황이 뭔지도 모르며 성인이 되어서는 생활고를 확실하게 체감하게 된 세대죠. 그래서 이 세대는 돈, 명예, 출세 등 세상의 허망한 기준에 관심을 아예 끊고 득도한 것처럼 살아요. 즉 무한 경쟁, 적자 생존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세대입니다. 이방인 소설의 시점은 1930년대 즈음으로 생각되고요. 1, 2차 세계대전 시대에 태어난 젊은이 메르소는 사람은 모두 죽는다라는 당위성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고 저에게 부여된 가난한 현실은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나지 못한다는 세상의 부조리를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특별한 노력이나 열정 없이 현실에 맞춰 그냥저냥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머니의 장례식을 치르고 며칠 뒤 이웃에 사는 양아치 레몽이 개싸가지 제 여친을 좀 두들겨 패고 싶은데 그 여친을 자신의 장소로 유인할 수 있는 편지를 써달라고 부탁해요. 세상의 기준, 도덕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라면 거절했을 거예요. 하지만 메르소는 그럴 이유가 없죠. 여자들 등쳐먹고 산다고 소문난 양아치를 돕습니다. 며칠 후 메르소는 양아치 레몽의 초대를 받아 해변에 놀러가고 거기서 여차저차 아랍인을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죠. 살인을 저지른 메르소는 재판정에 서게 됩니다. 태양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라고 거짓없이 솔직하게 말하지만 재판정은 메르소가 어떤 가치관, 어떤 인생관을 가졌는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메르소의 개인적 특성, 해탈한 솔직함에는 주목하지 않아요. 당연히 그러해야죠. 법은 개인적 영역이 아닌 공동체를 위한 영역이니까요. 태양 때문에 사람을 죽인다고 받아들이기 어렵죠. 이에 재판장은 메르소가 어머니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다는 것에 주목하고 그를 반사회적 인물로 여기며 사형을 선고하는데요. 사실 가난한 메르소는 어머니를 모실 돈도 없었고 작은 사무실에 일하러 나가는 동안 돌봐줄 여력도 없었기에 아픈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는 것이 최선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메르소는 사람은 죽는다는 걸 당연하게 여긴 사람입니다. 그게 사랑하는 어머니든 양아치 이웃을 칼로 찌른 아랍인이든. 그래서 이 젊은이는 어머니의 장례식 바로 다음날 바닷가에 수영하러 갔다가 예전에 썸 타던 여자와 우연히 만나 영화도 보고 정사도 치릅니다. 메르소의 사고로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가까운 이가 죽었다고 해서 이 세상이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재판정에서 검사가 다음과 같이 배심원들에게 말하죠. 어머니가 사망한 다음날 가장 수치스러운 정사에 골몰했던 바로 그 사람이 부질없는 이유로 무어라 말할 수 없는 풍기 사건의 결말을 지으려고 살인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메르소의 변호사가 도대체 피고는 어머니를 매장한 것으로 기소된 겁니까? 살인을 한 것으로 기소된 겁니까? 라고 변호합니다. 유명 웹툰 작가의 지인이 왜 하필 이 구절을 인용해야 했는지 생각해봤는데요. 모르겠어요. 어머니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과 태양 아래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은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인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이방인의 구절을 들먹이며 주호민 웹툰 작가 부부를 옹호하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 부부가 보여준 솔직함은 이기적인 솔직함이죠. 메르소의 해탈한 솔직함과는 달라요. 웹툰 작가 부부의 당위성은 내가 속한 환경이나 상황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돌아가고 나에게 어려운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는 신념이라면, 메르소는 내가 속한 환경이나 상황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 세상의 부조리를 잘 알고 있어요. 주호민 웹툰 작가 부부는 저들의 이기심을 바탕으로 공격성을 보이지만 그것도 조금 음침하게 보였죠. 하지만 메르소는 죽은 사람처럼 살고 있는, 살아있다는 확신조차 없는 사람에게 공격성을 보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이방인이란 작품은 한 번 읽어서는 쉽게 이해되지 않아요. 하지만 몇 번 읽다 보면 나는 전에도 행복하고 지금도 행복하다는 메르소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멋진 작품의 한 구절을 토막내어 주호민 웹툰 작가 부부와 메르소를 동일선상에 놓지 말았으면 좋겠네요. 저는 웹툰 작가의 지인이 쓴 이 구절에 많이 슬펐어요. 당신은 장애 아이를 낳았다는 죄로 심판을 받고 있는 거야. 장애 아이를 낳았다는 것이 죄인가요? 굉장한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것 같고 이상한 죄의식 같아요. 장애아를 낳았다는 이유로 심판하는 사람은 없어요. 피해의식에 의한 착각이죠. 생각보다 다수의 사람들은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어떤 모습인지는 제각각이지만요. 결국 내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 중요해요. 내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타인의 모든 행동이 불편하기만 하죠. 저는 주호민 작가 부부의 지인의 글에서 장애 아동 보호자의 심리치료가 더욱 시급해 보였습니다. 세상 참 부조리하죠. 억울한 일도 많죠. 하지만 나만 그런 건 아니고 사연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은 내 취향대로 설계되지 않았거든요. 뭔가 세상 살만하다 느낄 때는 죽을 때가 된 거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모두 다 죽거든요. 까미 작가는 부조리를 언급한 사람이지만 이 세상을 비참하게만 본 건 아니에요. 내가 살고 있는, 더 이상 현실감을 느낄 수 없는 이 세월 속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은 모조리다. 그 바람이 불고 지나가면 서로 아무 차이가 없게 만들지. 제가 단추 달아서 만든 지비치인데 이사하다가 다리가 빠졌나봐요. 이를 어떡해. 아까워.